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발칵 뒤집혔고 미래통합당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놓고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부겸 이런 사람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두관도 반대하고 김영춘도 반대하고 그렇지만 이낙연, 이해찬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은 지금 김형호 사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눈길을 끄는 제목이 하나 띕니다.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황교안 퀴즈는 무차별 탈락, 김형호 퀴즈는 무더기 공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예를 든 케이스를 보면 분명 황교안 퀴즈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형호 퀴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월권을 하는 것을 왜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공천을 봐왔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인재 영입을 주도하는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하는 게 인재 영입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한 인사들은 지금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혹시라도 비례대표라도 줄지 모른다고 지금 공천 신청을 했지만 한선교 대표가 있는 그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소장,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공천 안 한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겠다.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온다고 해서 꼭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습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지금 선출된 사람입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퀴즈,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했던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거나 경선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디서 데려왔는지 강남의 요지, 서초 강동, 아주 강남 3구에 그냥 꽂히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조용할까요? 황교안 대표가 첫째 그렇고, 두 번째, 다른 정당에서 온 사람들,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등에서 온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처럼 황교안 퀴즈는 무차별 탈락, 김용호 퀴즈는 무더기 공천. 물론 인물이 훨씬 뛰어나다, 김용호 퀴즈가. 그리고 황교안 퀴즈가 능력도 없고 황교안 대표가 엉터리 인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형호입니다. 자, 이게 과연 공천일까요? 사천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김태호 이렇게 가려져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을 쳐내고 그 다음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구, 경북 막 쳐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 말입니다. 물론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리기도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당선시켜 본들, 이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자기 했던 분들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과 싸운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문화일보가 든 케이스를 보면 놀랄만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황 대표가 김형호 위원장 등 공관위에 공천 정권을 넘기고 공천 작업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 간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관위의 공정성 논란은 향후 공천 결과에 대한 집단 반발 등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당에 영입된 31명 중 공천받은 인사는 7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황 대표 주도로 영입돼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천안갑, 이분은 저도 좀 압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또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입니다. 뭐 인정. 천안갑에 확정됐고,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서울광진갑 젊은 정치평론가입니다. 자, 이 두 명은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대구 동갑의 류성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릅니다. 류성글 전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날라왔습니다. 이분은 현직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선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인재 몫으로 영입된 백경훈 청사진 대표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원희 전 테니스 코치는 경기 고양갑에 출사표를 냈지만 탈락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부산 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아예 뭐 경선도 없이 그냥 다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측근 인사들, 친황, 국무총리 시절부터 보좌해온 이태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경남 사천남해 하동에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하영재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릅니다. 이것도 경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현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분들입니다.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경남 창원 마산 회원에서 현역인 윤한홍 의원, 안홍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겁니다. 윤한홍 의원은 참고로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경선을 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 원영섭 지금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부산진갑에 도전했다가 아예 경선커녕 그냥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전략공천돼서 탈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김영호 퀴즈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이두하 전 의원 대우 달서갑. 이두하 전 의원은 18대 때 비례대표를 승계받아서 했던 분입니다. 물론 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지낸 사람한테 강남이나 TK 지역에 단수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은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무부인 서울인가요?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거는 사천이라고 비판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최홍 전 맥쿼리 투자신탁 운용사장, 영도에 출마를 했다가 예비후보로 뭐 뛰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의 뭐 양아들이라는 이런 소문까지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친한 분인데 서울 강남을에 전략공천됐습니다. 서울 강남을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문재인 정권과 어떤 투쟁을 했는지도 전혀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꼽았습니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성남 분당갑 전략공천했습니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시절에 김영호 인수위 부위원장과 대변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MBN에서 뉴스 앤 이슈인가요? 프로그램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친여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출연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뭐 발반을 하고 싶어도 훨씬 더 저쪽 편들이 많은 패널로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과 싸웠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송준희 위원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대변인을 했다는 이유로 뭐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석연치 않은 공천입니다. 그래서 사천 의혹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김형호 위원장이 영입했습니다. 이것 좀 이상합니다. 인재영입은 당대표가 하는 게 관례인데 김형호 위원장은 인재영입을 참 많이 합니다. 태영호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가 훌륭한 분이라고 치더라도 탈북자를 비례대표가 아니라 굳이 강남갑에 공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강남갑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슈가 좀 있는데 북한에 와서 갑자기 한국 부동산 교육제도를 공부할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우리 강남갑에 뭐 물러보느냐, 우리는 지금 주민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대 민주당 후보 너무 쉽게 선거 치르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쪽은 강남의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송한섭 전 검사 서울 양천갑에 의도 내려 꽂았습니다. 서울 양천갑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로서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꽂았습니다. 윤희숙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울 서초갑에 꽂아버렸습니다. 전략공천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원래 서울 강북을에서 18대 때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분인데 서울 강동갑에 내리 꽂았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이재호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4명 전원은 서울 지역에 이 강남 3구에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이, 물론 뭐 공천관리위원들도 함께 동조했으니까 10명은 전부 다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인데 양아치 공천이라고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양아치 공천이다. 그러면서 뭐 수양딸 공천, 양아들 공천, 측근 내려꼽기 공천, 정적 천하의 공천, 반문정서만 믿고 양아치 공천을 해도 무조건 찍어줄 거라는 망상은 그만둬야 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에서 9일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김형호 위원장은 택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뭐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천이라는 주장은 일부러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 내가 사천했다고 지목된 후보 중 반 이상은 공관위에서 알게 된 사람, 오히려 공천을 못 주게 된 사람 대부분은 가깝고 신뢰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천이라는 주장, 그리고 사천했다고 지목된 후보 중 반 이상은 공관위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영호 위원장, 최홍은 저한테 최홍, 이두아, 김은혜 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갖다 부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반 이상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그럼 누굽니까? 지금 이 말대로 한다 그러면 태영호, 송한섭, 윤희숙, 뭐 이수희 이런 분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추천했다는 건데 그것도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추천했는데 이렇게 쉽게 주는지.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공천관리위원들은 다 공범이다. 공범. 다 서로에게 미루고 있지만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오롯이 공천관리위원 10명이 지는 겁니다. 김형호 위원장한테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성현 부위원장은 뭐합니까? 뭐 미스터 쓴소리? 그러면서 자기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공천 주고 하는데 방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뭐 이인실 전 통계청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저는 요즘 제보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공천관리위원들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통화도 하고 합디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기서 참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터뜨리면 공천관리위원 여러분들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겉으로는 뭐 굉장히 공정한 체하지만 뒤로는 뭐 다 누구 민원받고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누구 좀 뭐 이런 말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녹음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형호 위원장도 문제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김형호, 홍준표 간에 이런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진 것은 우리 미래통합당을 이기는 것을 바라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김형호 위원장과 둘이서 이제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김형호 위원장 이 말을 듣고 홍준표 전 대표는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을 향해서 텃밭에서 오선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면서 당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지난 탄핵 때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탈당하고 촛불 정신을 찬양하는 태도가 김형호 위원장이 말하는 희생과 헌신인가? 그 입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김형호 위원장은 그 입을 다물라고 hir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목요일 오전 최고위원까지 지켜보겠다고 일종의 압박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 저는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잘렸다는 것은 그만큼 황교안 대표가 공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보이는 박완수 사무총장,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일하게 당과의 창구인데 박완수 사무총장의 사감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도지사 경선에서 2번이나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
당시 이 지방선거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잘 나갈 때 힘들 때 박완수 당시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김태호 전 지사 독일 유학을 준비하다가 독일에 집까지 사놓고 집까지 구해놓고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는 김태호, 홍준표 두 분 다 무소속 출마 반대하지만 사정을 보면 박완수 사무총장과의 악연, 그런 사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의 뜻과 달리 박완수 사무총장이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66세인가요? 박완수 사무총장이 초선입니다. 66세의 초선.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와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교조 고문 변호사 민변 간부했던 분이 지금 단수로 서울에 꽂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지분 나눠 먹기인지 정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문화일보 기사 좀 보시고 지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사천 논란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